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이번 공룡 탐구 생활의 주인공은 쥬라기 월드에서 짧은 출연만으로도 관객을 단숨에 압도하며 멱살을 잡아 입덕시킨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영화 속 사회자가 조금 수줍음을 타는 아이니까 나오면 박수를 쳐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상어를 어장 한가운데로 옮기자 엄청난 크기로 단숨에 솟구쳐 올라 상어를 한 입에 먹는 먹방을 찍으며 오히려 관객들을 소심하고 수줍음을 타게 만들었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닌 파충류로 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한 최초의 해양 파충류입니다. 수중 생명체다 보니 공간의 제약으로 등장신이 적었지만 나올 때마다 굉장한 임팩트로 존재감을 자랑하며 몇 장면만으로 벼락스타가 된 캐릭터인데요. 자, 그럼 수줍음 많은 아이를 만나러 우리도 함께 출발해 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과 티라노 그리고 랩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워보지만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최종 보스인 인도미누스 렉스를 단 몇 초 만에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쥬라기 시리즈에서 가장 강렬한 신을 뽑으라면 순위에 꼭 들어갈 만큼 영화 속 모습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파도 속에서 공포스러운 실루엣을 보이며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자유로운 사냥을 암시했어요. 시리즈에선 어떤 생물도 압도하는 차원이 다른 최강자이지만 의외로 대중매체에 나온 횟수가 적은데요. 신과 함께해서 배신지옥으로 가는 길에 출연하기도 하였고 아쿠아맨에서는 모사사로 보이는 해양 파충류가 출연하였지만 감독은 모사사는 아니고 틸로사우루스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속 모사사에 대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사이즈인데요. 실제에 비해 너무 과한 설정이라는 점과 월드 홈페이지에서 25.9m로 표기되었지만 원근법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크다는 주장 등 설전은 지금도 여전한데요. 영화에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공원이기에 맥락상 모사사 또한 사이즈업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실제 모사사의 크기는 가장 큰 종의 최대 길이를 대략 18m로 보기도 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과대평가라며 약 13m로 보는 게 중론이며 몸무게 또한 5.5톤에서 12톤까지 모두 다르게 표시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영화나 실제로나 크기에 대해 너무 집착하여 갑론을 박 따지는 것보단 어느 정도 참고만 하는 것이 공룡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현명한 입장이란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1764년 메즈강의 채석장에서 발견되어 메즈강의 파충류라는 뜻의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는데요. 선입견 때문인지 도마뱀이 물속에서 산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독특하고 적응력이 매우 뛰어났기에 크고 작은 수많은 종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 살다가 서서히 물속 생활에 맞게 진화한 것으로 보며 몸은 물고기를 닮아 길쭉하지만 뼈의 구조는 도마뱀에 가까운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화석은 남극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기에 광범위한 해양기후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이 발휘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어요. 사실상 바다에서는 먹이사슬 정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바닷속 티렉스라고 불릴 정도로 성질이 난폭해 보이는 모든 생물을 식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악기우기에 바다를 주름잡던 초대형 파충류로 생김새는 물고기와 도마뱀을 섞어놓은 모습으로 꽤 살벌한데요.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하악골, 그리고 단단한 두 줄의 날카로운 원추형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자르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종도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전투를 벌인 흔적인 두개골과 목의 뒷부분을 여러 번 베이거나 치아가 뼈를 관통한 화석이 발견되었고 두개골 부위에 집중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요. 이는 현대의 악어처럼 상대의 머리를 움켜쥐고 공격했을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악어의 눈은 물속에서는 시야가 제한적인데 비해 모사사는 좋지 않은 후각을 보완할 수 있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서 시력까지 좋다고 하니 더 오싹한 기분이 들어요. 모사사 외모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두 영상에서 혹시 다른 모습이 보이시나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면 꼬리가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과거 꼬리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주걱같이 생긴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였는데요. 저 또한 이 모습에 익숙해 있지만 이는 모사사와 가장 가까운 친척벌인 수중 생활을 하는 바다뱀이나 나일왕 도마뱀 같은 몇몇 종의 주걱같은 꼬리의 모습을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화석에서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를 통한 추론으로 묘사되었는데요. 현재는 연부 조직이 보존된 표본들을 통해 고래와 같은 형태로 밝혀져 예전의 그 추론을 오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종종 메갈로돈과의 대결이 언급되는 것 같아 짧게 살펴볼까 해요. 역사상 최대 크기의 육식상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몸길이 13m에서 20m 정도이며 몸무게는 16m인 메갈로돈의 무게는 약 53톤, 17m는 약 65톤, 20.3m의 괴물은 114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114톤까지는 정말 쉽게 믿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모사사우루스의 최대 크기인 18m의 12톤, 조금 더 무겁게 보는 15톤을 적용해보고 아무리 싸움의 기술이 좋다고 해도 2배, 3배 이상의 체급을 극복하는 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단순히 체급 차이만 봐도 모사사가 메갈로돈을 만나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바닷속 괴수들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모사사우루스에 대한 탐구를 해봤는데요. 수천만 년 전에 멈춰있던 공룡의 세계가 여전히 미스터리하고 여전히 신비로운 건 새로움에 새로움이 더해지고 상상에 상상이 더해지며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룡의 세계관을 좋아한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생각을 가졌다는 뜻일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좀 더 힘을 내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